우리 오늘 세미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클레어나 어, 부동산 커뮤니티 부회장님 나오셔가지고 행사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주로 얼바인을 중심으로 이렇게 오렌지 카운티에서 부동산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오렌지 카운티 지금 중심으로 주택용 시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을 좀 여러분하고 쉐어를 하고자 하는데요. 간략하게 제가 네 가지를 요약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지금 현재 주택 시장의 거래량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가장 화두는 팔 매물이 너무나 절대적으로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팔 게 없는 게 정말 너무나 큰 문제고요. 그리고 매물이 부족한 만큼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근데 그러면 정말 언제까지 이런 현상이 계속 될 건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여러 가지 뭐 지표가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제가 이제 한번 간략하게 좀 설명을 이제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9개월째 이 시장이 완전히 핫셀러스 마켓인데요. 정말 너무 핫하다 못해서 거의 막 펄펄 끓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수요 공급을 한번 살펴보면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공급이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수요입니다. 그래서 공급이라는 건 결국 1월달이 되면 이렇게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팔집들이 이렇게 나오고 보통 이사철이 되면은 점점 매물이 많아져서 그리고 여름을 지나서 연말이 되면은 이렇게 매물이 줄어들고 보통 이제 이런 곡선을 그립니다. 그런데 2018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미 매물이 굉장히 작게 이렇게 시작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정상적인 마켓이 되려면 약 7,000개의 매물이 필요한데요. 2018년에 이미 한 4,000개 정도로 매물을 시작했다가 이렇게 간 적이 있었고 보통은 한 6,000개로 시작해서 7,500개가 됐다가 그 다음에 연말이 되면 이렇게 매물수가 줄어들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빨간 그래프를 보시면은 3,000개가 안 되는 매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가 정상이 되려면 이렇게 매물이 약간 쌓이기 시작해서 이런 곡선을 그려야 되는데 지금 절대적으로 매물이 부족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내려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는 물건이 매물이 시장에 나와서 에스크로에 들어가는 것, 결국 디맨드에 대한 그런 그래프인데요. 보통 마찬가지로 이렇게 집이 팔려서 에스크로에 점점 많이 들어갔다가 연말이 되면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작년에 팬데믹이 와서 굉장히 활발하게 시장이 시작됐다가 팬데믹으로 완전히 멈춰섰다가 그 다음에 다시 시장이 리커버리 돼서 이렇게 팔려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물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에스크로 들어가는 숫자는 월등히 많게 이렇게 시작이 돼서 곡선을 이렇게 그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오렌지 카운티 오늘 기준으로 보면은 포스엘에 나와 있는 홈이 지금 2,300개가 나와 있고 약 4,000개가 에스크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시장은 약 7,000개의 매물이 있고 그 반 정도 한 3,500개 정도가 에스크로에 들어가 있는 게 정상적인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매물의 숫자를 보면 2011년부터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물론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매물이 이렇게 돼서 여름에 좀 많았다가 작아지고 이런 패턴이 항상 있는데 결국 2011년부터 지금 10년 동안 계속적으로 매물이 절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팔 수 있는 매물이 한 6개월 정도가 확보가 돼야지 그게 건강한 시장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약 1.5개월 정도의 매물밴이 지금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기지 레이스 보면 2020년에 1월 달에 모기지 레이스 3.7%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점점 낮아져서 지난해 겨울에 2.65%를 기록했다가 지금 반등세로 이자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가 넘었고요. 지금 오늘 기준으로 약 3.15%, 지금 30년 고정이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율은 지금 약간 반등세를 가지만 여전히 낮은 그런 이자율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바이어가 인트레스도 낮고 그리고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집에 대한 그 퍼셉션이 이제 변한 거죠. 그래서 집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해져서 모든 사람이 집을 사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살던 그런 퍼스트홈 바이어들은 자기 집을 다 갖고 싶어 해서 이 시장에 다 나와 있고 이미 집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더 큰 집이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도 홈스쿨링을 하고 재택근무를 하고 등등. 그래서 업사이즈 하느라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고 또 반면에 집을 팔아야 되는 사람들은
집을 사기가 너무 힘드니까 팔려고 했던 계획을 홀딩하고 집을 팔질 않고, 그래서 매물은 점점 부족하고, 플러스 여기에다가 사람들이 굉장히 이런 물가 상승이 올 거라는 그런 두려움까지 이제 겹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이때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분명히 물가가 고도로 상승할 거라는 그런 사람들의 불안감까지 합쳐져서 너도 나도 이 시장에 다 뛰어들어서 집을 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얘기를 하면은 실제로 목재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지금. 그래서 집을 하나 짓는데 평균 목재 가격이 제 프레임을 만드는 게 35,000불이 필요한데요. 평균적으로 지금 71,000불이 됐어요, 그게. 그래서 얼바인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주로 활동하는 이 도시에서는 새 집을 많이 분양을 하는데 보통 새 집을 분양하고 한 번 릴리즈 할 때마다 한 10,000불씩을 올려요, 통상적으로.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한 번 릴리즈 할 때마다 그게 30,000불씩 올라가는 걸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어들이 깜짝 놀라서 이거 정말 안 되겠다. 하루빨리 집을 사야 되겠다. 그런 약간 공포? 그런 것까지 이제 겹쳐져서 바이어가 세상에 지금 정말 너무너무 많게 넘쳐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집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집값이 너무 지금 급속도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면 2021년 2월 그리고 2020년 2월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2021년, 20년 이게 이제 싱글홈입니다. 싱글홈의 경우에 오렌지 카운티에 지금 중간 가격이 1년 사이에 14%가 올랐고요. 그 다음에 평균 가격, 팔렸던 가격에 팔린 집의 평균 가격은 지금 24%가 상승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죠. 그리고 지금 콘도를 보면은 물론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콘도도 12%, 13% 가격이 1년 사이에 이렇게 상승을 한 겁니다. 이 숫자는 정말 굉장히 곤혹스러운 거예요, 바이어의 측면에서 보면은. 그리고 또 나머지 한 가지는 굉장히 흥미로운 지수는 보통 마켓에 얼마나 집이 있다가 팔려 나가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수인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75만 불 이하의 집일 경우에는 마켓 타임이 지금 17일 만에 팔려 나가는데 1년 전만 해도 32일이 걸렸어요. 그리고 39일, 근데 지금은 14일 만에 팔려가고 쭉 내려와서 400만 불이 넘는 집일 경우에 작년까지만 해도 약 377일이죠. 1년 넘게 걸려서 집이 팔렸는데 지금은 116일 만에 집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면은 집의 크기를 고려하고 그 집이 작은 집이든 큰 집이든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팔려 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바이어들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여태까지의 데이터는 오렌지 카운티에서 집이 거래가 되면은요, 바이어의 한 7, 80%는 거의 오렌지 카운티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오렌지 카운티에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이동하고 외부에서 이렇게 유입이 되는 거는 사실 20%, 25%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 이 400만 불 넘는지 이 고급 주택을 한번 살펴보면은 주로 이제 이런 고급 주택이 많은 바닷가에 뉴폴 비치나 뉴폴 코스 같은 경우를 보면은 외부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진입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그 실리콘밸리의 하이텍 컴퍼니가 재택근무를 이제 팬데믹이 끝나도 계속 하겠다고 발표를 한 곳이 굉장히 많아서 그분들이 그 실리콘밸리의 그 비싼 집값을 내고 거기에 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거기를 탈출해서 다른 곳으로 가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이 바닷가의 오렌지 카운티의 뉴폴 코스와 뉴폴 비치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휴양 도시로 막 떠나갔어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레이크타워 같은 곳에도 원래는 그곳이 별장이고 세컨홈이 있던 곳인데 그곳으로 아예 프라이머리 레지던스를 옮기는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집은 원래 팔리는데 1년이 걸렸는데 지금 거의 한 달 만에 다 팔리고요. 매물이 없어서 못 팔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뉴폴 비치나 뉴폴 코스로 이주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굉장히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오렌지 카운티 전체 수요 공급의 그 마켓 쉐어를 보면 만약에 100명의 바이어가 있다면은 52명, 정확히 52%는 100만 불 미만의 집을 찾는 그룹입니다. 그리고 100에서 120만 불 정도를 찾는 그 그룹이 약 10%. 그러면은 400만 불 이상의 집을 찾는 사람은 만약에 바이어가 100명이 있다면 1명이에요, 원래. 근데 지금 share of current demand가 2%가 됐으니까 사실은 100% 증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이어가 정말 폭발적으로 이 럭셔리 마켓에 늘어나게 됐고요. 그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은 원래 오렌지 카운티는 약간 항상 수급 불균형이 있어서 집이 좀 모자라는 형편이었어요.
근데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이 럭셔리 마켓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너무 일이 많고 정말 거래가 너무 급증을 해서 이 가격대에 있는 집들이 거의 한 4,500대에 있는 집들이 사실은 거의 어떤 곳은 막 100만 불이 오르기도 했고요. 거래가 너무 많아서 제가 있는 사무실이 뉴폴비치에 있는데 저희 이 회사가 생긴 이후에 작년 12월에 가장 거래가 많았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 회사랑 주로 일하는 에스크로 컴퍼니가 제가 얼마 전에 에스크로 오픈하려고 했더니 밤새워서 일을 해도 너무 일이 많아서 일을 받을 수가 없다고 다른 데 가라는 그런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만큼 이 럭셔리 마켓이 사상 유례 없는 그런 호황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진짜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될까요? 사실 셀러한테는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사실 바이어들한테는 굉장히 이게 지금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013년에 이렇게 가장 비슷하게 매물이 모자랐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이자도 낮고 매물이 모자랐는데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서서히 매물이 쌓이기 시작한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슷한 상황이 일어났는데요. 보시면은 이자가 내려왔는데 매물은 쌓이고 왜 그렇지? 그런데 항상 이거는 시차를 두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매물이 인트레스트 레이트이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그게 지금 바로 반영되진 않고 조금 시차를 두고 있으면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매물이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이렇게 약간 이자율이 올랐는데 어떻게 됐지? 매물이 좀 지나야지 그게 이제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거를 보시면 이자율이 약간 올라가기 시작했고 매물은 계속 떨어지고 그래서 아마 시차를 약간 두고 매물이 조금 더 생기지 않을까 또 생겨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제 기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그 포베어런스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집을 팔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연말 정도에 생기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면은 이 포베어런스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전국에 있는 총 가구, 모기지를 쓰는 가구의 약 8%가 처음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 한 5% 정도로 스테디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전국에 모기지 있는 가구 중에서 5%가 이 프로그램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자세한 브레이크다운을 보면은 그 중에서 이미 한 50%는 이 프로그램을 빠져나갔어요. 이미 밀려있던 금액을 다 정산하고 정상적인 프로그램으로 돌아갔고요. 한 33%에 해당하는 분들은 은행하고 논의를 중이고 이 빨간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쩌면은 이미 디폴트를 냈고 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부분 경우에 집을 팔아야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숏세일이든 포클로즈든 아니면 자기한테 에퀴티가 충분히 있다면 그냥 정상적인 가격으로 시장에 매물을 내놓고 근데 과연 이게 몇 가구나 될까요? 제가 오렌지 카운티의 데이터는 정확한 그 숫자를 찾지를 못했고요. 전국으로 보면은 지금 32만 5천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32만 5천 가구가 만약에 하루아침에 모든 사람이 갑자기 집을 시장에 다 내어놓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지금 현재 1월 달에 전국에 있는 매물 숫자가 32만 5천 개고 이분들이 다 내놓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작년에 팔렸던 그 거래량보다 더 부족한 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하면 하반기에 들면은 약간 매물이 더 증가할 거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핫셀러스 마켓이 하루아침에 바이어스 마켓으로 전환되기는 너무나 힘들고요. 계속 셀러스 마켓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번 연말까지는 확실하게 그렇게 될 거고 아마 내년까지도 셀러스 마켓이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그러면 대체 어떻게 집을 사죠? 바이어들이 너무 이제 고생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팬데믹으로 사람들이 더 교외로 더 큰 집으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지금. 그래서 얼바인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거래가 많지만 사실은 얼바인을 벗어나서 더 내륙 쪽, 예를 들면은 코트데카사, 미션비에오, 라데라렌지, 더 남쪽, 더 내륙으로 갈수록 바이어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집을 팔면 보통 오퍼가 한 10개 정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막 공격적으로 예를 들면은 지금 어프레이저 컨틴전시를 리무브하고 들어오는 게 거의 일반적인 거고요.
그리고 리페어, 노 리페어 리퀘스트, 터마이트도 안 해주고. 그래서 셀러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시장이지만 바이어는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도 정말 집을 사야 되는 바이어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아마 오퍼를 쓰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코비드 19 백신이 나왔으니까 사실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떤 고용 개선이 이제 unemployment가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약간 안정이 되고, 그래서 실제로 셀러들도 이렇게 안심하고 좀 집을 이렇게 시장에 내놓고, 이렇게 매물이 모자라는 이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셀러들이 코비드가 무서워서 집을 내놓지 않는 것도 사실은 한 25%의 셀러는 집을 그 이유 때문에 내놓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신이 다 공급이 되고 그러면 이게 좀 진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진정이 되지 그것이 지금 이 셀러스 마켓이 바이어스 마켓으로 전환되기는 한동안은 좀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